금요일날 지금 은평에 오지 않습니까? 피곤해 죽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힘을 좀 확 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들어서 그런지 옛날에는 저기 목요일까지 미친 듯이 강의하다가 금요일날이면 100%지게 그냥 잤는데 이번 주부터는 제가 금요일날 강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토요일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추세가 이렇게 6일째로 점점 세법이랑 고응시법 이런 게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 된다. 이게 추세여서. 그러니까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지금 열심히 하는 거 의미 있다고 없다고? 없어. 지금 열심히 하는 게. 언제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한 7월 달부터서는 좀 풀로 7, 8, 9, 10 요때 체력을 좀 써야 되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 때잖아요. 여름이고. 그러니까 좀 체력 조절 좀 하셔. 그리고 귤 까 드시면서 자, 그리고 공부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강의 노트 저랑 강의 쭉 들으면서 제가 어젠가 출판사에 제가 기출문제집을 넘겼는데 이번에 기출문제집은 제가 좀 두껍게 만들어 놨어. 좀 많은 문제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강의 노트 보면서 자꾸 이렇게 응용을 해보고 강의 들을 때처럼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자, 38페이지에 가보시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끝까지야. 제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요 논점 끝까지야.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뒤 평가론 끝까지. 이제 뭔가 암기를 좀 해야 돼. 논점을 잘 이해하시고. 그 첫 번째가 뭐냐? 주거분리 주택 여과 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부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 주거분리와 주택 여과 현상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현상이야.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뭐가 출제돼? 원인이 출제된다고 돼 있어. 원인. 그러면 강의 노트에서 원인이 적어져 있냐 봤더니 주거분리의 원인 찾았다. 내 책은 없다. 원인. 그리고 주택 여과 과정에 보면 하향과 상향 여과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 의미 밑에 뭐가 있어요? 원인. 요놈이 포인트란 말이에요. 원놈이. 그럼 보셔. 최소한 의미는 항상 암기하는 거예요. 의미는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의미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항상 시험에 나온다 했어요. 자, 주거분리는 주거지역이 분리되는데 어떻게 분리된다? 소득계층별로.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주거지역과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분리된다. 이런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원인 시험에 나온다 했죠. 원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외부 효과라고 한단 말이에요. 외부 효과. 뭔 성어? 사자성어 주거 분리 나오면 외부 효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대부분 도시가 막 형성이 되면 이 도시 안에 주거, 상업, 공업, 애가 다 있어. 도시가 막 성장할 때는. 근데 이제 도시가 이제 점점 확대가 되면 요 중심이 삐좁아지는 거죠. 좁아 터지는 거야.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용도가 외곽으로 이동합니까? 그러면 주거 용도가 반드시 외곽으로 이동을 해요. 서울도 서울 중심 주변에 주거지가 있지 중심에 주거지가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거지가 외곽으로 이동하는데 가장 먼저 누가 자리를 잡습니까? 당연히 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이 먼저 자리를 탁 잡는단 말이에요. 외곽에다가. 그럼 이제 저소득층이 뭔가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저소득층은 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 고소득층이 깔끔하게 기반시설을 닦아놨으니까 고소득층으로부터 좋은 외부 효과를 받기 위해서 요 안으로 들어가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소득층이 들어오면 고소득층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저소득층으로부터 나쁜 외부 효과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자꾸 밀어낸다고. 그래서 고소득층은 나가라 하고 저소득층은 야 우리도 들어갈란다 이렇게 피 터지는 싸움을 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섞여 살지는 말고 이렇게 경계를 사이에 두고 우리가 주거지역을 분리시키자 이런 결론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결국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이유는 이런
외부 효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학자들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분리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뭔가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외부 효과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야. 그리고 시험에 더럽게 길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자, 정의 외부 효과는 좋은 외부 효과. 좋은 외부 효과는 받으려고 하고, 부의 외부 효과, 나쁜 외부 효과죠. 나쁜 외부 효과는 피하려고 하는 동기에서 주거지역은 소득계층별로 분리됩니다. 아무튼 포인트는 외부 효과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냥 외부 정답이야. 옳은 질문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주택 여과. 자, 주택 여과는 뭐냐? 의미가 서로 다른 소득계층 간의 주택이 순환되는 현상입니다. 주택이 순환되는 현상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주택이 순환된다는 거. 우리가 캔커피의 캔, 그다음에 알루미늄 캔 이런 게 리사이클 순환되는 건 봤어도 주택이 순환돼?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더 봤더니 하향과 상향여가 두 가지로 나눠. 그러면 이 보셔. 자, 이제부터는 1월 달부터는 계속 꼬리를 물어. 11월, 12월 달에는 꼬리를 물으면 싫어하셔. 야, 이미 잊어본 거 좀 새로운 거 하자 이렇게. 자, 보셔. 일장은 항상 분류가 시험에 다야. 분류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일장에서 가장 먼저 출제되는 분류가 뭔가요? 책만 넘기지 마. 책만. 끄집어내. 일장에서 가장 먼저 출제되는 분류가 뭔가요? 에? 부동산 산업의 분류. 관중, 자가. 좋은 말 할 때 짤강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보셔. 그 다음에 2장의 복합 개념의 분류. 그 다음에 정착물의 분류. 종속 정착물입니까? 독립 정착물입니까? 그리고 한 장을 딱 넘기면 토지의 용어에서 후보지와 이행지와 관련해서 대분류입니까? 소분류 상호 간에 뭔가 용도가 바뀌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특성으로 들어가 보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자연적 특성은 부부 연계. 인문적 특성은 용병. 전부 다 분류다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여기도 대놓고 지금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무조건 나와. 하향여가가 뭐고 상향여가가 뭐냐. 자, 그런데 하향과 상향여가를 주택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대부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 간에 옷 또는 책을 순환하는 과정으로 제가 설명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형제들이 여기 형과 동생이 있는데 형이 입던 옷을 동생이 이렇게 물려봤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아래쪽이잖아요. 아래쪽.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무슨 여가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하향 여가를 한다면 하향 쪽으로 뭔가 순환된다. 하향 여가. 그런데 예외적이지만 동생의 옷을 형이 이렇게 입습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갔죠? 왜 상향 여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물려받는다. 하향 여가. 형이 물려 입는다. 상향 여가.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뭘로만 출제가 되면 주택으로만 출제가 되면 많이 못 맞춰 갖고 와. 그 이유가 뭐냐? 주택과 옷이 엄청나게 다른 특징이 있어요. 옷은 동산이니까 물려주고 물려받을 때 옷 자체가 이동을 해. 그런데 주택은 주택 자체가 이동을 한다, 이동을 하지 않는다. 이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 밑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죠? 이런 그림, 이 그림에서 보세요. 이쪽은 고소득층이고 이쪽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있는 거야. 만약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주택을 물려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이사 들어가야 돼. 네. 왜? 주택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옷은 형이 그냥 동생이 옷을 물려 입습니다. 그럼 하향 여가야. 그런데 주택은 주택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이 주택을 물려받고 싶으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주택으로 이사 들어가야 돼. 이게 하향여가야.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주택으로 이사 들어갑니다. 하향여가. 반대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이사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의 주택을 물려받으려고 들어가는 거죠. 순환, 다시 사용하려고. 이게 상향여가야.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가 자 오른쪽을 보셔. 주택 여가 현상에 기출 박스가 있죠. 기출 박스를 봤더니 더럽게 많아. 그 중에 3번, 4번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3번, 4번이야. 뭐라고 돼 있냐? 3번 노후화된 고소득층의 주택이 노후화된 고소득층의 주택이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전환되었어요. 그럼 누가 물려받은 거야? 저소득층이 물려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저소득층이. 그다음에 4번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가? 이사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물려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두 표현이 하향여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저소득층이 사용하게 되었다. 물려받았구나. 하향여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들어간다. 하향여가. 뭐 하려고? 물려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표현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 이게. 자, 다시 보셔. 항상 주택이 서로 물려주고 물려받는 이런 순환 과정에서 항상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들어간다. 하향여가야, 하향여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상향여가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눈도장을 찍어줘야지 시험장에 가서 이제 이런 그림 그려놓고 생각하려고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미 박스는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이런 걸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자, 보셔. 하향여가. 저소득층이 노후화된 고소득층의 주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물려받은 거죠? 하향여가란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온다고? 원인이 나온다고. 이미 주거 분리는 원인이 뭐예요? 사자성어만 떠오르면 어떻게 해? 사자성어로 대답을 해줘야지. 외부효과, 외부효과. 사자성어가 아니라 외부효과, 외부효과. 그리고 하향여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소득층의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경우. 근데 이게 강의를 들을 때는 잘 기억이 나는데 시험장에 나오면 이 논점을 못 찾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질문 줘. 여기서 어떤 걸 주냐? 일단 저가 주택이라는 걸 줘. 이 질문이 와. 아니 왜 저가주택입니까? 저가주택입니까? 그러면 저가주택이 불량주택이 아니야. 우리가 저가하면 항상 불량주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가주택은 가격이 낮은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가격이 낮은 주택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저소득층이 뭔가 원하는 주택은 가격이 낮은 주택인 거죠. 그래서 저가주택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이 표현이야. 수요가 늘었다. 자, 요거 경제학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수요는 이미 소비한 게 아니야. 앞으로 소비하겠다는 수량이죠. 앞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 앞으로 사겠다는 수량. 그럼 보셔. 뭔가 앞으로 물건을 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뭔가가 필요해요. 이런 뜻이 담겨 있다. 이런 말이게. 그래서 보셔. 형의 옷을 동생이 이렇게 물려 입었어요. 이게 하향여가죠? 그러면 동생한테 물어봐. 야, 너 왜 형의 옷을 물려받았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 옷이 필요해서. 근데 엄마가 사줘 안 사줘? 안 사줘서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해. 옷이 필요해서. 근데 이 필요하다에 더럽게 어려운 표현이 수요가 늘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옷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줘야 돼. 저소득층이 가격 수준이 낮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이 말은 뭔가 사고자 한다는 거야. 즉 뭐가 필요해졌다. 주택이 필요해서 뭔가 물려받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 표현은 꼭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돼.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향여가는 고소득층이 재개발된 저소득층의 주택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요 그림에 의하면 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렇게 일어나면 다시 이 재개발된 주택을 고소득층이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사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게 상향여가다 이런 말. 상향여가. 그럼 상향여가도 이유가 원인이 뭐예요? 요거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수선 재개발. 수선 재개발. 자, 그럼 보셔. 자, 이 내용이 익숙치 않다고 지금 말하시는 분이 꽤 많아. 이게 이 주택 순환 현상이 여가 현상을. 그럼 보셔. 예. 자, 여기 젊은 청춘 둘이 결혼을 딱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청춘이라 돈이 없어서 8평짜리 이제 주택에 시작을 해요. 8평짜리 주택을. 자, 그런데 이제 이 애들이 이제 소득이 좀 늘어요. 저금이 늘어서.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 조금 더 나은 주택을 필요로 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조금 나은 주택을 평수로 따지니까 한 15평짜리 주택을 필요로 한다는 거야. 이게 뭐야? 15평짜리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말이야. 수요가 늘어났다. 수요가 늘어났다. 뭔가 필요해서 사고자 한다. 그런데 이 15평짜리 원하는 주택을 자기가 직접 신축하느냐? 그렇지 않아. 기존에 누가 살던 주택을 물려받는 거다고. 그렇잖아요. 기존에 누가 살던 주택을. 그리고 기존에 내가 8평 살 때 요 15평에 살던 사람들은 나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았어, 낮았어? 높았으니까 15평에 나 8평 살 때 15평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택을 소득이 높은 뭔가 사람들이 살던 주택을 물려받는 걸 선택한다. 이게 하향여가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주택의 질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왔어요. 근데 주택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주택을 물려받는 순환을 통해서 뭔가 수요를 충족시킨 거예요. 이해됐다? 그래서 이 하향여가는 가장 빈번하게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현상이에요. 자, 그럼 이제 기출을 보면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수업 자리 5번이야. 주택의 여가 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이건 논점을 잘 못 찾아. 뭔가 틀려 보이진 않아. 근데 맞아 보이지도 않아. 뭐 정확히 이걸 딱 보셔. 주택의 질적 변화. 자, 우리는 항상 주택의 질을 올리려고 한다고. 근데 주택의 질을 변화시킬 때 신축을 통해서 한다. 기존의 주택을 물려서 순환하는 형태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주택의 순환 현상을 통해서 주택의 질이 변한단 말이에요. 내가 거주하는 주택의 질이. 그리고 가구의 이동. 두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이사야, 이사.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들어간다. 물려받으려고. 하향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사, 그다음에 주택의 질적 변화 이런 것들이 주택 여가 과정이 설명을 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거예요. 뭐가 보여야 되냐?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누가 봐도 뭘 물어봐. 상향여가냐, 하향여가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보셔. 상위 계층에서 사용되는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에서 사용되는 거, 이게 누가 사용하게 됐어요? 하위 계층에서 사용되게 됐으니까 하위 계층이 물려받았다고 봐야죠. 하향여가. 이런 것만 주의해 주면 된다.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자, 3번. 공가의 발생. 공가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 주거지 이동 나오면 이사잖아요, 이사. 이사 들어가려면 집이 비어야 돼요? 안 비었는데 그냥 같이 살아버려. 집이 비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가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4번 주거 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X야. 소득 계층별로 주거 지역이 분리되는 거죠. 소득 계층별로. 그 다음에 5번 저급주택. 자, 저급주택이 나오면 얘는 어디에 있는 주택이야?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있는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뭔가 수선되거나 재개발됩니다. 그러면 상위 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하양이 아니라 상향여가다. 상향여가다. 그래서 얘는 시간만 조금 지나면 뭐가 잊어먹습니까? 하향여가는 저소득층이 물려받는 건데 저소득층이 물려받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이동해야 돼요. 이사 가야 된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야. 평가서 30회라고 돼 있는데, 자, 보셔. 1번. 누가 봐도 이게 딱 보여. 상향여가. 그러면 상향이냐? 하향이냐? 근데 읽어봤더니 저가주택이 수선 재개발. 저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니까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재개발되었다. 그러니까 아하.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돼 상향이 맞죠. 요건 물어보지 마. 요건 일단 지금 우리가 볼 거 아니야. 자, 3번. 주거 입지는 친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죠. 우리 학자들이 친입이라는 용어를 언제 쓰느냐?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이야. 고소득층 주거지역의 주택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어디로? 저소득층이 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이사 들어가야죠. 이사. 요런 거 우리는 뭐라 그러냐?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침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거주하는 주택에 새로운 주민이 들어오면 이런 걸 침입 현상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침입. 이게 침입이야. 이사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저소득층이 계속해서 이렇게 침입, 이사가 들어오면 이제 주거지역이 변화가 생겨요. 주거지역의 변화. 이 천자는 변천의 천자야.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그게 천이야. 보셔. 지역의 변화는 무엇이 지역을 변화시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지역을 변화시킨 거예요. 어떤 지역에 새로운 주민들이 뭔가 기존의 주거지역에 젊은 층들이 계속 이사 들어와요. 그럼 그 지역은 뭘로 바뀌어요? 젊은 층의 주거지역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친입과 천이라는 건 어떤 지역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친입.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이 지역은 변화가 생깁니다. 천이. 자, 중요한 건 주거지역을 분석할 때 친입, 천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다 맞는 거야. 다 맞는 거야. 왜? 이런 이사 과정, 지역의 변화를 친입천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라고 해줘야 돼? 실무에서. 사다리차가 와. 아침에 나 학원으로 출근하려고 왔더니 그러면 우리 동네로 누군가 이사 들어오는 거죠? 뭐라고 표현해 이제? 누군가가 우리 동네로 침입을 시도하고 있군요. 그리고 이사가 자주 보여. 그러면 우리 지역도 뭔가 변화, 천이가 되겠군요. 이렇게 자꾸 써봐야 돼 이게. 이게. 자, 그 다음에 4번.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잘 나오는 표현이야 시험에. 도시 전체에서 주거분리를 하면, 자, 저는 이제 강북에 동대문구니까 강북에 사는데, 강북에 사는 제가 강남 사람과 강북 사람을 구분할 것 같아요? 아니야. 항상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나는 강남이야, 너희들은 강북이야,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강남과 강북 이렇게 나누는 게 대표적인 주거 분리야. 그러니까 도시 전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고, 근린 지역에서는 이게 인근 지역이 주변 지역. 근린 지역에서는 빈번하게 우리가 보죠. 뉴스에서 임대 아파트 따로,
그다음에 분양 아파트 따로 이런 것들이 근린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고 이게 도시 전체에 근린 지역 어디서든지 빈번하게 본다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라스트야. 이놈만 나오면 아주 난리 부르스야. 왜 난리 부르스인지를 잘 보셔야 돼. 이게 자, 뭐 때문이냐? 그러면 일단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걸 보셔. 주택의 계량을 통한 가치 상승분. 그다음에 주택 계량의 비용 이렇게 돼 있어. 자, 계량이라고 하면 그냥 유지, 수선, 보수. 근데 우리가 익숙한 계량이 뭐냐? 내가 단독주택이나 조그마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좀 노후화가 되면 비가 새. 그래서 옥상에다가 뭐 하려고 그래? 방수공사를 하려고 해. 근데 방수공사하는 사장님한테 물었더니 800만 원을 달래. 에? 옥상 전체 하는데. 그러면 아이고 800만 원 들어도 해야지 이래 뭔가 경제적으로 따져봐야 돼. 경제적으로 따져봐야 돼. 8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인 다음에 그 이상의 뭔가 효용이 있느냐. 그게 바로 요 놈이야. 주택의 계량을 통한 가치 상승분이야. 우리가 계량을 하는 이유는 방수공사를 하는 이유는 방수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이상으로 주택의 가치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항상 계량을 하려면 주택 계량을 통한 가치 상승분하고 그 다음에 계량 비용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뭐라고 해놨냐. 계량을 통한 가치 상승분이 크다고 되어 있어. 크다고. 그러면 계량이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계량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하향여가는 저소득층이 노후화된 고소득층의 주택을 물려받는다는 건데 야, 왜 노후화된 고소득층의 주택을 물려받니? 이 이유를 뭐라고 해줘야 돼? 노후화된 고소득 주택 물려받는 이유는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계속해서 새 건물은 아니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고 노후화가 되면 가격이 쑥 떨어지니까 저가 주택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그걸 물려받는 걸 선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요거야. 지금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분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계량을 통한 가치 상승분이 계량 비용보다 큽니다. 이 말은 계량이 된다는 거야.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부지런히 주택이 유지되고 수선이 됩니다. 그러면 노후화가 빨라져요? 노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노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말은 가격도 떨어지지 않아. 그러면 저소득층이 물려받는 하향여가가 발생한다, 발생 안 한다? 그러니까 더럽게 뭔가 생각할 게 많아,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자주 보셔야 돼. 이게 나오면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야, 이게.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계량을 통한 가치 상승분이 커. 계량이 빈번하게 일어나겠구나. 유지 보수가. 그러면 야, 노후화되기가 쉽지 않고 노후화되지 않는다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하향여가는 발생하지 않겠는데. 이렇게. 그럼 저랑 강의를 딱 들으면 다 이해해. 다 이해해. 자, 그런데 이제 언제 문제냐 보셔. 딱 2주 지나면 질문이 와. 어떤 질문이냐? 그럼 피부로 쏙 느껴. 이 문제를 봤더니 5번이 정답이래. 틀린 지문이라는 거야. 틀린 지문. 맞죠? 이게 정답이야. 틀린 지문이야. 그래서 이 틀린 지문을 딱 놓으면 그냥 틀린 지문 틀렸다 하고 그냥 가고 싶어. 꼭 옳은 지문으로 바꾸고 싶어. 옳은 지문으로 바꿔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기 아니구나 하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질문이 안 와. 그런데 요 놈은 어떻게 이게 틀린 지문이니까 요걸 요렇게 바꾸면 되는 건가요? 100% 이렇게 질문 오신 분은.
맞아 틀려 이러면. 작살이야. 작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뉘앙스를 다 보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의 계량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뭔가 주어로 나오면 여기는 어떤 문제냐? 저소득층이 일이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 이 문제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뭔가 나오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나오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올 수 있나요? 안 들어올 수 있나요? 지금 무슨 문제야? 하향여가의 문제라면 하향여가 무조건 하향여가 문제야.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하향여가에 대한 문제라면 하향여가.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라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계량을 통한 가치 상승이 커 계량이 부지런히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의 주택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향여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엄청나게 커. 얘가 차이가 엄청나게. 이거 분석 못하면 시험에서 대부분 실세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하향여가와 상향여가는 항상 어디서 문제냐? 하향과 상향을 빠르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원인. 자, 원인 빨리 암기해 보시죠. 자, 주거지역이 소득계층별로 분리됩니다. 주거분리. 원인. 외부효과 바로 나와야 되고 하향여가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노후화된 주택을 물려받는 거. 이유. 항상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건 주택이 필요해져서 이런 거야.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자, 상향여가의 원인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재개발이 발생해서 재개발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원인이 딱딱 떠올라야 돼. 외부효과,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때,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재개발이 일어났을 때. 자, 그 다음에 우리 주택시장의 특징 B3종 세트 말해봐. B3종 세트. 거래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성. 상품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 상품이 비표준화. 그리고 상품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서 시장이 조직되지 않습니다. 비조직화. 그래서 결국 시장이 어떻게 된다? 불안전하게 됩니다. 이게 B3종 세트. B4종 세트 하면 하나가 더 붙어.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문구가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거래가 비공개적이야. 상품이 비표준화돼 있어. 시장이 비조직적이야. 정보는 비대칭성이야. 이해만 하고 하면 절대 점수가 안 나와. 절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해 다 돼. 주거분리하고 주택 하향여가 상향여가 조금만 공부하면 다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빠르게 나와야 될 게 주거분리 원인 외부효과. 하향여가 원인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때, 저소득층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때. 상향여가의 원인. 그렇죠.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수선 재개발. 이렇게 딱딱딱 떠올라야 된다. 딱딱딱. 자, 수요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대장탄타니까 대체제 유무 측정기가. 그래서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의 변화는 많아집니다. 그다음에 장기 측정기간이 장기일수록 양의 변화는 늘어납니다. 자, 공급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생산에 유리한 환경이 오면 올수록 공급자에게 유리하니까 양의 변화를 많이 변화시킬 수 있죠. 생산이 유리한. 대표인 게 뭔가
건축 허가가 완화된다. 생산비가 점점 감소한다. 이거 봐. 그러니까 지금 수요와 공급 이론은 조금 이해가 필요하지만 탄력성에서 계산 문제를 딱 빼버리면 여기까지 벌써 몇 가지 암기냐. 자, 탄력성은 뭘 측정한다? 징그럽지 않아? 어? 양의 변화를 측정하고 양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 양의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 근데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탄력적이고 그리고 수직선 나오면 완전 비탄력성. 수평성 나오면 완전 탄력성. 그리고 탄력과 비탄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뭔가요? 대장탄탄이야. 공급은 생유고. 그리고 거래 우리 시장 특징인 시장과 관련된 비삼정 세트. 거래가 비공개되고요. 상품이 비표준화되어 있고요. 시장이 비조직화되어 있고요.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시장은 불안전하고요. 그리고 주거분리 하향여가 상향여가의 원인. 주거분리 외부 효과요. 하향여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때요. 상향여가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재개발이요. 이런 게 좀 꿰고 있어야 시험장에 들어간다 이런 말 이게. 됐다? 자, 이렇게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간단 말이야 이게. 지금 30분 8분 했는데 애매모하니까 미리 좀 쉴게요. 딱 10분만 쉴 거예요 지금. 강의 얼마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암기를 좀 해놔야 된다 이런 거예요.